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제 영상에서 제가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쿠코인에서 업비트로 100만 원 미만 입금, 그런데 바이낸스를 거쳐갈 경우 계좌 인증이 되었다면 100만 원 미만이 아니고 제한이 없습니다. 1000만 원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단 계좌 인증이 되었다면, 계좌 인증을 안 하신 분들은 100만 원 제한이 있습니다. 다른 해외 거래소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계좌 인증이 되었다면 100만 원 미만이 사라지는 거고, 자유롭게 1000만 원도 이렇게 바이낸스, 업비트, K뱅크 원화 출금 이렇게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노 레저, 이런 개인 지갑을 통해서 갈 때는 역시 또 100만 원 미만 제한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나노 레저 말고 메타마스크인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메타마스크를 업비트에 등록을 해 놓으시면 이런 100만 원 미만 이 제한이 사라지기 때문에 역시 자유롭게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로이, 디센트, 레저, 이런 개인 지갑에서도 바이낸스를 거쳐갈 경우는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계정 인증을 한다는 건 바이낸스에 등록된 정보가 업비트에 등록된 정보랑 일치해야 합니다. 이름도 같아야 되고 철자, 전화번호, 이메일 이런 것들이 같아야지 동일인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바이낸스로 설명을 드렸지만 입출금이 가능한 다른 거래소들도 있죠. 리스트를 잠깐만 살펴보자면 OKX, FTX, 바이비트, 비트맥스, 비트겟 등등등등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거래소들을 쓰고 계시면 바이낸스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비트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이더리움 소식입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더리움의 벨라트릭스 업그레이드가 오늘 완료가 되었습니다. 뭔가 좋은 소식인 것 같죠? 자, 이더리움의 지분증명 비건 체인이 드디어 준비가 되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초읽기에 들어간다. 뭐지? 드디어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날짜까지 나왔는데 9월 14일 밤 9시입니다. 미국 동부 시간이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9월 15일 아침 10시가 되겠습니다. 이거 정말 진짜로 되는가 보죠? 이거 기대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 좋지가 않다 보니까 약간 빛이 바래는 느낌인데, 이게 좀 분위기 전환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더리움 잘 마무리가 되어서 끝까지 성공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좀 이 코인 시장에 훈풍이 싹 돌 수 있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이더리움 머지와 맞물려서 함께 동반 상승하고 있는 코인이 있죠.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 요즘 이더리움 클래식이 가장 뜨겁습니다. 요즘 이더리움보다도 훨씬 높게 솟아오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지분증명으로 전환을 하면 그 많은 장비들 어떡하나요? 채굴자들 이걸 가지고 놀 수는 없으니까 다른 코인을 채굴을 해야 됩니다. 가장 효율적인 코인이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 되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사람들이 시선을 돌리고 있는 거죠. 자,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건 이더리움 클래식의 해시레이트입니다. 해시레이트 차트 지금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야, 지금 모두 다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가려고 하니까 채굴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뜨거운데요. 자,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건 2-닷컴에서 제공하는 코인별 해시레이트입니다. 이더리움이 66.68 테라 해시, 이더리움 클래식이 7.32, 레이븐 코인 1.32, 얼고가 6.24. 이 순서는 채굴자들의 숫자에 따른 순서인데요. 이더리움이 10만 1359명, 이더리움 클래식이 12,000 정도, 레이븐 코인이 9,500, 얼고가 5,200. 이런 순인데, 이더리움에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분증명으로 전환을 하면 이사를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갈 수도 있고, 레이븐 코인, 얼고, 모네로 이렇게 다른 데로 갈 수가 있는데, 지캐시도 있네요.
콜텍스, 플럭스. 그런데 이더리움 클래식이 지금 영순위입니다.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채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계시는 걸로 아는데, 그분들을 좀 영상 아래 댓글로 현재 상황, 그리고 혹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이더리움 이제 채굴 못하니까 다른 코인으로 전환을 하실 계획이실 텐데, 어떤 코인을 채굴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런 것 좀 알려주시면 우리가 모두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채굴 환경은 GPU 기반입니다. GPU라면 우리들 컴퓨터에 있는 그래픽카드 있죠. 그래픽카드를 여러 개 꽂아서 채굴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건데, 이렇게 GPU 말고 이렇게 A식 채굴기가 있습니다. 채굴만 하려고 만든 기계, 이런 기계, 이런 걸로 채굴하는 경우 훨씬 효율적인데, 이런 걸로 채굴하는 사람들은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대부분은 이더리움을 채굴하고 있는데, 다른 코인들은 뭐 우리가 잘 모르는 코인들이죠, 이런 거. 그래서 아무래도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대부분 이사를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미래가 너무나 밝을까요? 이더리움이 다 인수인계하고 나가는 거니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조금 안 좋은 뉴스가 있어요. 자, 화면에서 보시는 이 사람이 누구죠? 찰스 호스킨슨, 칼다노의 찰스 호스킨슨.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유튜브에 이런 영상을 올려요. Beating a dead horse. 죽은 말에 채찍을 가하는 거다. 죽은 말이라면 이더리움 클래식?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죽은 말이라니. 차라리 얼고를 골라라. 얼고가 더 낫다, 이더리움 클래식보다. 아니, 이렇게 말을 해도 되나?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러는 게 아니고, 어제 트윗에서는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이거 생각만 해도 슬프다.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이거 지금 죽은 프로젝트나 마찬가지다. 데드 프로젝트다. 아무 목적도 없고, 그리고 뭐 살아있을 만한 존재 이유가 없다, 이거. 쓰잘데기 없는 프로젝트다라고 이렇게 신랄하게 공격적인 트윗을 올려버립니다. 이거 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아니, 남의 프로젝트에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그런데 여기 보니까 트레저리 was rejected. 트레저리가 거절이 됐다. 무슨 소리냐면 찰스 호스킨슨이 회계 시스템을 제안을 했습니다. 작년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더리움 클래식 지금 이대로는 어렵다. 개발을 해야지. 이거 그냥 이대로 이더리움이 뭐 만들어 놓으면 그거 주워다가 그냥 적용만 하고 이렇게 해갖고 미래가 있겠냐. 좀 자금을 모으자. 회계 시스템을 만들어서 수수료를 걷자. 수수료에 이 세금을 부과를 해서 이걸 걷어서 자금을 마련해서 개발자를 고용해서 팀을 만들자. 그래서 공격적인 개발을 해서 좀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클래식 측에서는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아니, 돈 좀 줬다고 간섭이 너무 많네. 그딴 소리 할 거면 나가든가. 왜냐면 찰스 호스킨슨이 지속적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에 후원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만 150만 달러 이상을 후원을 했는데, 그리고 카르다노 측에서 같이 돈 쏟아부어서 개발한 게 몇백만 달러입니다. 그렇게 이더리움 클래식에 나름 애정을 갖고 찰스가 함께 해왔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이 좀 안타까운 것 같으니까 좀 간섭을 하고 관여를 하는데 좀 선을 넘었다. 이더리움 클래식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돈 줬다고 너무 이거 간섭하는 거 아닌가. 선을 넘어섰네, 이 친구. 이러면서 저리 가. 이러니까 찰스 호스킨슨이 열받았죠. 그래서 작년에 이게 이제 무산이 됐는데, 찰스 호스킨슨이 작년에 이 이더리움 클래식의 고문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고문팀에 보드 오브 어드바이저, 디렉터, 거기에 이제 임명이 됐는데, 찰스 호스킨슨, 그리고 베리 실버트, 그리고 여러 명이 있는데,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딱 포진을 해주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이 딱 구색이 갖춰지고 그럴싸하게 또 재정비해서 가는 듯 보였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이 그딴 소리 하려면 나가. 그런 거 자꾸 간섭하지 마. 이러고 이제 찰스를 밀어내니까 찰스가 거기서 이제 틀어진 겁니다. 그래서 찰스도 이제 뭐 이름만 달아놨지 그 후로는 도움을 준다든지 뭐 적극적으로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트레저리 시스템을 계속 이제 걸어놓고 이거 어떡할 거야? 계속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거절하니까 찰스가 이제 완전히 빈정상했습니다. 빈정상했는데 그런데 여기 밑에 보니까 이더리움 클래식, ETH 클래식이라는 트위터 핸들이 있습니다. 트위터 아이디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찰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찰스가 등록을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더리움 클래식이 야 우리한테 넘겨라. 이거 우리 이름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넘겨. 그랬더니 찰스가 못 줘. 왜냐면 자기 말 안 듣고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안 줘. 넘겨줘 하면서 이제 막 이제는 공격하고 막 이메일 보내고 괴롭게 하고 막 그러니까 열받아서 이제 찰스 호스킨슨이 야 내가 너희들한테 쏟아놓은 돈만 몇백만 달러다. 몇백만 달러 이거. 지난 몇 년 동안 너네 도와준다고 넣은 게 그걸로 그냥 쌤 치자. 그냥 그걸로 이제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라. 그리고 이 트위터 아이디 야 이 정도 내가 돈 넣는데 이거 내 걸로 하지 뭐. 자꾸 귀찮게 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신경전이 오고 간 겁니다. 자 이렇게 찰스 호스킨슨이 좀 감정적으로 과하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좀 도를 넘게 표현을 했다고 해도 우리가 여기서 뭔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겠죠. 왜냐하면 찰스 호스킨슨 같은 경우는 내부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황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솔라나에서 이렇게 욕을 했다 그러면 아유 경쟁자니까 저딴 소리 하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찰스 호스킨슨은 어느 정도 내부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참고할 만한 내용이겠죠. 물론 좀 과하게 표현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보다는 한번 좀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더리움 클래식의 홀더라면 참고로 저도 이더리움 클래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는 중립적인데 많은 분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에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함께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했는데 사실은 이번 머지 때 좀 오를 것 같아서 제가 투자를 했는데 타이밍 봐서 좀 수익 실현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오르면. 그런데 중요한 게 이런 단기적인 이런 머지에 어떻게 반응할 건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과연 미래가 있을까 이걸 한번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이더리움 클래식의 웹사이트인데 와서 보면 이렇게 코드가 법이다. 이건 이더리움 클래식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합쳐놓은 게 이더리움 클래식이다. 이렇게 귀엽게 합체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조금 어거지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더리움의 기술을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비트코인의 정신만 가지고 이걸 뭐 같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건 좀 판다가 좀 귀여워 보이긴 하지만 이런 모습은 아니죠. 이더리움 클래식이 냉정하게.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에 보면 개발 상황이 좀 아쉬운데 이게 지금 앱입니다. 앱들 몇 개 안 됩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개발을 해놓으면 그걸 가져다가 적용을 시키는 게 이제 가장 큰 개발인데 그것도 뭐 쉬운 게 아니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에 또 맞게 바꿔서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것만 해도 벅찹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크게 진행 상황은 없는데 보면 이 디파이 프로젝트도 있어요. 그래서 디파이 예치된 것도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고 진행 상황이 있어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여기 74만 2천 달러 정도가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디파이에 락돼 있는 게 TVL이라고. 그런데 이건 뭐 너무나 작은 금액이죠. 보면 이걸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올 한 4월 달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평가를 내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규모가 거의 미비하기 때문에 가보면 다른 프로젝트들은 뭐 막 상위는 빌리언 달러 단위입니다. 밀리언 달러는 기본이고 이렇게 뭐 망해버린 테라도 24밀리언 달러 이러죠. 도지체인, 도지코인도 레이어 2 이런 디파이 이런 게 있습니다. 예치가 돼 있어요. 21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도지보다도 약한 게 지금은 이더리움 클래식이다.
디파이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더리움 클래식의 GitHub 어카운트입니다. 개발 상황을 보여주는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뭔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커밋이 됐다. 커밋이라는 건 따로 개발을 해서 적용하는 걸 커밋됐다라고 하는데 오늘 적용된 건 철자 바꾼 거 별거 아니고 이건 계속해서 9월 4일에도 뭐 했고 3일에도 2일에도 1일에도 매일매일 뭔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발하는 스케일이 다른 메이저 코인들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고 좀 소극적인 개발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더리움 클래식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잠깐 머지 때 펌핑하에서 좀 재미 보는 거 말고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그만큼 홀딩해도 좋은 미래가 있는 코인일까?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개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이 진행 상황, 발전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런 프로젝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하고는 좀 맞지 않는 프로젝트예요. 투자는 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이 채굴의 우위에 선다면 또 다른 어떤 긍정적인 요인이 추가적으로 생길 수가 있겠죠. 이게 또 모멘텀을 받아서 또 다른 여러 개발 환경이 만들어지고 또 투자자들이 더 몰린다든지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더 또 막 뭔가 해줄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레이스케일에서도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홀딩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또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도지코인에 일론 머스크가 있다면 이더리움 클래식에는 베리 실버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또 다른 긍정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조금 더 조사를 해보시고 제 말만 듣지 마시고 저는 이런 뭐 개발 상황이 어쩌네, 개발팀이 어쩌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런 거 말고도 더 큰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다른 요인들을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 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더리움 머지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의 현주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